오늘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 동북권 쪽에 어떤 이슈거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계획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대책을 먼저 살펴보고 나면요. 강남이 잠잠해졌죠. 지금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큰 정책이나 규제가 발표가 되면은 그 적응기라는 기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적응기가 짧게는 6주, 길게는 2달 정도 있다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딱 6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우선은 재건축 아파트, 강남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 호가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선은 사고 싶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호가가 2, 3억씩 떨어져서 나오니까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죠.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층들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내가 강남권에 전세를 놓고 있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조건 이제 실거주를 하려면 밖에 전세를 버리고 내 집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전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통칭해 보면은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살 수가 없는 현상이 이 뉴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심리가 그렇죠. 사지 말라 그러면 더 사고 싶고, 네, 내가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든 좀 잡아서 운영을 좀 하고 싶은데 또 뭐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올랐는데 규제 하나 또 있다고 해서 안 오르겠어?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중위 가격이 지난주 제가 말에 확인을 해봤는데 8억 9,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9억 원 이상은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우선은 이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강남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강남 중심이란 얘기는 강남 4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강남, 송파, 강동, 서초구 중심으로 한 달 만에 평균 전세 가격이 0.7%가 올랐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위 가격은 이미 8억 9천을 넘어갔고요. 전세 가격은 이게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저는 뉴스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체감을 못했었는데 이 자료로 확인하시는 거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가서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4억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요. 그래서 실수요층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고 왜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놓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남은 수요층은 이제 실거주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금도 투자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건가?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강남이 눈에 뻔히 보이게 오를 것 같기는 한데 대출이 안 나오고 내가 가진 자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뭐 30억대, 뭐 20억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10%가 더 오른다고 해서 내 돈 뭐 한 10억 들여가지고 10%를 수경 매수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르지 않은 지역을 좀 전에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 사람들도 올라와서 오르지 않은 지역을 먼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오르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하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재개발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슈가 될 만한 지역으로 옮겨가겠죠.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건 굳이 서울 안에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지역을 벗어난 서울의 어떤 인접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풍선 효과는 우리가 뉴스에서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강남 중심의 실수요층들이 실수요를 원하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 외곽 쪽으로 실거주지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쪽으로 내 집 하나라도 마련을 해서 어떻게든 나도 좀 차익을 볼 수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동네 비싸서 못 사니까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외곽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한강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가격적으로 내가 감당이 가능한 지역으로 투자 손길도 미치고 있고 실수요층의 발걸음도 이동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 대신에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급증을 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는 규제 대상 그리고 고가 이런 어떤 부동산의 포인트가 짚어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아파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종부세 많이 내고 나중에 돈도 많이 안 오르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소액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투자처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강남 비싸서 못 들어가고요. 투자처도 없습니다. 현재 찾아보시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소액 투자처는 아예 그냥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서울 외곽 쪽으로 퍼져야겠죠. 서울 외곽 쪽으로 퍼지더라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어디일까요? 강북입니다. 강북 중에서도 동부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의 지도를 5등분을 해놓습니다. 서울시 권역 생활권이라고 해서 위쪽이 동부권 녹색입니다. 가운데가 도심권 이게 구도심입니다. 한양 도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던 지역이고요. 왼쪽 번이 이 오렌지색이 서부권이고 밑에가 서남권, 오른쪽이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있는 강남 4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이제 동남권에서 어떤 가격 상승을 이끌면은 그 주변 시세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미 현재 이 한강변 그리고 동남권까지는 포화 상태 그리고 가격이 완전 고점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수요층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왜 동부권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요 권역 중에 수요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하는 지역입니다. 면적도 가장 넓고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들이 가장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 공급량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얘기인데 낡은 아파트를 30년, 4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공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 광역철도 노선, GTX BC 노선, 동부간선도로 확충, 경전철은 이미 운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공사 들어갈 것도 있죠. 그리고 각종 역세권 개발, 모든 인프라들 다 지금 구상이 돼 있고 확정 발표가 나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권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전 페이지에서 수요층이 굉장히 많고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 동부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강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강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이남 지역하고 한강 이북 지역을 나눠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빅데이터의 추산에 따르면 저희가 수요는 시장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전까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이미 정해졌죠. 좀 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공급량이 확정 발표가 됐는데 이 공급량이 지금 저희의 예상치랑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조차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강북권에 전체적으로 올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세대는 강북권 강 이북 쪽으로 16,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강 이남 쪽으로는 26,000세대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자체가 이미 저희의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주택자가 집을 새로 구매해서 1주택자가 될 거냐, 1주택자가 투자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수요층, 당장 내년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수요층까지 포함을 했다고 봤을 때 강북권 전체에 집을 원하는 사람은 23,600세대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죠. 23,000세대 원하는데 16,000세대조차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강남권은 이것도 좀 예상하고 달라진 건데 26,000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었는데 안 됐죠. 안 된다고 하고요. 수요는 25,000세대 더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동부권만 따져보자면 수요는 동부권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강북권 전체 수요의 거의 한 60% 이상, 7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6,3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뭐 다세대도 그렇고 신축 어떤 오피스텔도 그렇고 모든 합계를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본 건데 현저하게 부족하죠. 수요층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가장 저렴하고 어떤 주변의 인프라가 그나마 잘 구축이 돼 있고 실거주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으로 강북을 찾는 건데 집이 없습니다. 공급량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집도 현저하게 부족한데 어느 정도냐면 수요 대비해서 42%가 채 되지 않는 공급이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겁니다. 수요는 원하는 사람이겠죠. 공급은 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제공을 해줘야 그 시장 논리에 맞는 건데 원하는 사람이 경쟁률 2대1, 3대1을 뚫고 집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재건축 이슈 단지가 강북권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주공 아파트입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작을 하면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강북 강남 동시 균형 발전 계획이라는 걸 세웠죠. 균형 발전 플랜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인프라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겠다, 차이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입니다. 집값을 강남하고 강북하고 왜 안 오르냐라는 원성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들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똑같이 올려놓든가 아니면 뭐 이게 딱 수평을 맞추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발표했던 게 창동 북 일대의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유휴부지, 철도부지를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죠? 아파트 단지 천지죠. 근데 그 아파트들이 준공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몇 세대냐? 6,100세대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는 주변에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맨 저기 끝자락부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파트들 준공 연차가 32년에서 33년 차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거 세대수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조합 설립 자체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만 보면 4224세대가 준공 연차가 32년, 33년 이제 내년이 되면 34년, 35년이 이제 돼가는 위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어떤 용적률 상한이 적용이 돼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발표가 난다.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발표를 안 하죠. 공급을 제한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월계동 미륙 미성 3호. 얼마 전에 실패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포기를 한 건데 이쪽도 언제든지 이슈가 되겠죠. 5,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 옆에 조그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은 850세대의 아파트 단지는 83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고요. 그쪽은 재건축이 확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외에 중계동의 주공 아파트도 25년 된 이상 된 이제 아파트들이 만여 세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개발 호재는 그 와중에 막 쏟아집니다. 경전철 개통 지금 운행하고 있죠. 두 번째는 GTX B 노선 신호선, GTX B 노선 신호선 청량리역에서 만났는데 청량리 시장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제일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고 지금 웬만한 자금 가지고는 들어갈 엄두가 쉽게 나지 않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KTX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북부 의정부까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동북선 경전철도 지금 착공 예정이죠. 4호선, 7호선 연장되고 동부간선도로는 강 따라 내려오는 이 중랑천을 따라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의 이쪽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하고 일부 구간은 지하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이제 공원 부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상동상계지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아레나를 비롯해서 유휴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무지구나 어떤 문화시설, 상업시설 같은 거를 새로 확충을 해서 발표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는 발표가 난 거고, 광운대 석계 지식산업번역 계획도 발표를 발맞춰서 했습니다. 이쪽은 서울시가 어떤 대학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창업 보육센터를 확정을 짓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온갖 인프라가 다 이제 몰릴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투자금은 어느 정도에 그치고 있느냐? 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안쪽 사이에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동부권에 아직까지도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재건축, 주변 어떤 인프라 활성화나 철도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인근 일대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개발이 끊임없이 이슈가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30 서울 플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건데요. 인프라 구축이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뭐가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냐? 그러면 더 이상 뭐 사립 학교가 들어와가지고 학군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나중 얘기고,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첫 번째 중점은 업무지구입니다. 이 모든 거점, 이 모든 이 교통망의 중심에 강북에도 업무지구를 활성화시켜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강북 쪽에서도 동부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액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 있고 상승세를 끊임없이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는 굉장히 마지막이고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서울 플랜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입지 분석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